안녕하세요. 앵글님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지난달 8월 30일 날짜로 내년 2022년 미용사 피부 실기시험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큐넷에 공지가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올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 4단계로 실기시험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년도 시험을 준비해야 하시거나 올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바뀌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뭔가 형식에서 많이 어긋나거나 많이 바뀌는 건 없고요. 좀 더 간단하게 바뀌는 부분이나 아니면 범위가 조금 확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존에 배웠던 거와 동일하게 하시되 바뀌는 부분만 여러분이 숙지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2022년도 미용사 피부 실기시험 변경 현황에 대해서 지금 큐넷에 올라와 있는 거 제가 그대로 프린트를 했고 여러분께 이거를 구두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카락 고정 용품 관련해서 내용이 삭제가 됐어요. 기존에는 검은색 계열로 머리끈이나 망, 머리띠 이렇게 하라고 공지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아예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게 머리를 고정시키시면 되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너무 화려하거나 눈에 튀지 않는 걸로 기존에 그냥 블랙 그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머리를 내지 않거나 잔머리가 나오지 않도록 깔끔하게 넘기는 것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 작업 시 마스크 종류나 순서가 틀린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몇몇 분들에게 질문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해요. 마스크의 순서가 있다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근데 그 마스크의 순서라고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마스크의 순서는 처음에 손소독을 하고 전처리를 한 다음에 고무 마스크의 단계에서는 아이패드와 티슈 정리, 그리고 석고 마스크의 단계에서는 베이스 크림을 바르고 아이패드와 거즈, 그리고 티슈 정리까지 이렇게 하는 그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였는데, 마스크를 도포할 때 순서가 또 있다고, 이마부터 올려야 되는지 턱이나 볼부터 올려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눈과 이마부터 덮으면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 말하는 마스크의 순서라고 하는 거는 팩과 마스크의 순서를 바꿔서 작업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팩을 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크림팩 있죠. 피부 타입에 따른 크림팩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마스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이고, 마스크 단계에서는 또 반대로 고무나 석고를 해야지 크림팩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마스크의 종류나 순서는 팩과 마스크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고마지 제품 사용 시 도포를 한 다음에 저는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 사실 자, 오른쪽 부위만 문질러서 털어준 후 나머지 부위는 물로 핸들링을 해서 제거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제 유튜브 영상에는 오른쪽을 문질러서 털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왼손잡이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왼쪽도 문질러서 털어주는 걸 보여줬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갈 때는 오른쪽 한쪽 부위만 털고 마무리를 합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냥 한쪽만 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문지르는 게 아니고 한쪽만 문질러서 털어낸 후 마무리 과정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마와 오른쪽 볼만을 대상으로 작업을 하라고 변경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계획표인데, 관리 계획표가 기존에 우리가 관리 계획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2주차로 간소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4주차까지 작성하지 않고 2주차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느 부위가 간소화가 됐으면 어느 부분은 더 충실하게 써야 되겠죠. 그 충실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 관리 목적과 기대 효과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T존은 어떤 피부였기 때문에 어떤 관리,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다면 좀 더 내용을 충실하고 상세하게 작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바뀌는 내용은 연말쯤에 내년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조만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변경사항은요, 우리가 이 과제에서 팔, 다리 매뉴얼 테크닉 후 제모를 할 때 다리 전체 면 중에서 한쪽 면을 대상으로 제모를 했다면 바뀌는 부분은 손, 발을 제외한 팔과 다리 좌우 전체 면 중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리만 했던 그 범위에서 팔까지 범위가 확대된 거예요. 그 대신 한 부위만 하시면 됩니다. 팔이든 다리든. 그러니까 내 모델이 다리에는 털이 없는데 팔에는 또 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팔에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기존처럼 그냥 다리에 털이 있는 분들을 데리고 가신 분들은 다리 매뉴얼 테크닉 후에 다리를 하는 게 편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범위가 팔과 다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대가 돼서 그 중에 한 부위면 하면 된다라는 거, 그 부분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혹시 선생님들이 내년에는 시험이 바뀌기 때문에 빨리 지금 보셔야 돼요 라고 한다면, 내년에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빨리 합격을 하고 내년도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많이 추가가 된다거나 과목이 많이 생겨난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바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제가 고마진의 양쪽을 다 미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제가 오른쪽만 미는 영상을 다시 한번 제작을 할 거고요. 고객 관리 계획표는 다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개 문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큐넷에 질문했던 그 부분을 답변해준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실기시험은 과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얼굴 관리죠. 고객관리 계획표 작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스크까지 하는 거. 두 번째는 제2과제 팔, 다리, 제모. 세 번째는 제3과제 림프 드레나지까지 총 3개의 과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험 시간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얼굴 관리 1과제에서는요. 고객관리 계획표 작성 10분, 클렌징 15분, 눈썹 수정 5분, 디클렌징 10분, 매뉴얼 테크닉 15분, 팩 10분, 마스크 및 마무리 20분, 이렇게 해서 1과제 총 시간은 85분의 작업 시간이 소요가 되고, 2과제는 80분, 다리 15분, 제모가 10분, 이렇게 해서 35분, 제3과제는 림프 드레나지 15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순수하게 작업을 하는 시간은 2시간 15분이에요. 하지만 한 과제, 클렌징이면 클렌징, 디클렌징이면 디클렌징, 이렇게 한 과제가 끝날 때마다 감독관이 한 명씩 체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3시간 이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 준비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입장을 하게 되면 비번호에 맞춰서 응시자는 비번호가 있는 베드와 외건으로 가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모델은 탈의실로 가서 탈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입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모델을 베드에 눕혀서 바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터번까지 씌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손을 이용한 피부 관리 마사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 미용사 피부 자격증에서는 마사지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매뉴얼 테크닉이라고 하는데요. 이 매뉴얼 테크닉은 화장품을 도포해서 원활한 도포와 흡수시킬 수 있는 일련의 손동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사항은 절대
근육을 자극하거나 지압을 하거나 현란한 동작을 보여줘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매뉴얼 테크닉은 기본 스웨디시 기법으로 쓰다듬기, 문지르기, 반죽하기, 진동하기, 두드리기, 이렇게 딱 5가지 기법만을 보여주셔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동작이 다 달라요. 하지만 그 베이스에는 이렇게 5가지 기법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순서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요. 일반적으로 정확한 5가지 기법을 연결을 잘 해서 밀착감 있고 적절한 리듬감과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는 속도, 이렇게 잘 지켜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맞고 틀리고는 없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육을 자극하거나 지압을 하는 듯한 현란하거나 자극을 주는 행위만 금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피부관리 계획표의 작성은 내가 데리고 간 모델의 피부 타입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시험장에서 제시를 해주는 T존과 U존 목에 대한 피부 타입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 그날 딥클렌징과 마스크도 어떤 종류가 나왔는지 피부 타입 아래에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시험을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썹 정리 과제는 어떻게 작업을 하면 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눈썹 도구가 4가지가 있어요. 브러쉬, 가위, 눈썹 칼, 족집게,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족집게를 할 때는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 하에, 그러니까 족집게를 뽑기 전에 손을 들어서 감독관을 부르셔야 되고요. 감독관 입회 하에 뽑는 거를 3개 이상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3개에서 5개 정도 뽑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뽑고, 나머지 눈썹은 눈썹 칼을 이용해서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이때 뽑은 눈썹과 민 눈썹은 감독관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버리지 마시고 작업이 끝나도 남겨두시고 감독관이 확인을 하고 가면 지시에 따라서 치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썹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딥클렌징의 과제는 어떻게 작업하면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고마지, 스크럽, 효소, 아하예요. 그 중에 고객관리 계획표 작성을 할 때 딥클렌징은 어떤 걸 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팩은 어떻게 하면 되냐? 팩은 여기서 팩은 크림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T존과 U존 목에 따른 피부 타입에 맞춰서 지성용 크림팩, 건성용 크림팩, 정상 타입용 크림팩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때 시험장에서 T존, U존 목이 다 같은 한 가지 피부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각 다른 3가지 피부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2가지가 섞여서 T존과 목은 같은 피부, U존만 다른 피부, 혹은 T존과 U존은 같고 목은 다른 피부, 혹은 T존만 다르고 U존과 목은 같은 피부, 이렇게 2가지가 서로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렇게 한 가지에서 3가지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제시된 피부 타입에 맞춰서 크림팩을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스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마스크는 석고나 고무 마스크 중 시험장에서 제시해준 1개의 마스크를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위한 기본 전처리는 꼭 하셔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전처리 이후에 과제가 또 있는 마스크도 있어요. 석고 마스크죠. 베이스 크림과 아이패드와 거즈와 이런 준비를 해주신 후에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 고무 마스크와 석고 마스크 하는 방법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 배운 대로 여러분이 순서를 잘 지켜서 작업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에서의 주의사항은 턱 하단까지 꼭 발라주실 거예요. 제 영상에도 아마 처음에 올려놓은 영상은 여기 턱까지만 아마 올려져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조금 더 수정을 해서 턱 아래까지 올리는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팔다리 관리 시간은 어떻게 되고 관리 부위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되어 있죠. 팔은 10분 동안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다리는 15분 동안 진행을 하면 되는데, 다리의 경우에는 전체 관리, 즉 후면 관리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리를
일자로 뻗어놓은 상태에서 관리가 진행이 되고 수직으로 세워서 그리고 개구리 모양으로 V자로 접어서 하는 과정까지 다 보여주셔야 합니다. 제모는 내년 2022년도 상시시험부터는 팔과 다리 중에 한 부위를 하시면 되고요. 2021년까지는 다리 중에 한 부위를 대상으로 제모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모를 할 때 부직포를 떼어낼 때는 반드시 감독관을 손을 들어서 불러서 감독관 입회 하에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림프를 이용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을 거예요. 왜냐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실 수도 있고 각각 강사들마다 또 다르게 교수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는 방법과 똑같이 여기에 지금 대답이 되어져 있어요. 순서는 데콜테 부위를 가볍게 쓰다듬기를 하고 측경부 시작점인 프로푼두스부터 시작을 하라고 되어 있고 데콜테 부위의 관리가 끝나면 얼굴 동작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는 에플라지, 즉 전체 쓰다듬기로 마무리를 해라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림프를 이용한 관리는 제 동영상 제3과제 림프 드리나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피부관리실을 보면 업소에 따라 피부관리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또 업소마다 사람마다 행하는 시술법이 다른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하게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건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 미용사 피부 자격증은 기능사 시험이에요. 즉 피부 미용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을 보는 것이지 화려하거나 뭔가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실전의 테크닉과 이 자격증의 테크닉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화려하고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가장 기본이 되는 테크닉을 가장 기본에 맞춰서 정석에 맞게 그렇게 보여주시면 되는 거지 뭔가 이걸 대단한 걸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시험 시 제공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침대, 의자, 그리고 온장고, 그리고 왁스 워머 플러스 왁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품을 가져가서 외관에 세팅을 하고 연습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모델은 직접 내 모델을 데리고 가야 되고요. 내 모델을 내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민하거나 문제성 피부보다는 일반적이고 건강한 피부를 데리고 가시는 게 좋겠죠. 모델의 조건은 만 14세 이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시고 근데 반드시 모델과 응시자의 신분증은 꼭 지참하셔야 됩니다. 자, 남자가 응시하게 되는 경우는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자는 남자 모델을 데리고 가시면 되는데 클렌징이라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탈의를 하고 대기하는 동안에 메이크업을 여자와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메이크업과 아이섀도우, 아이라인, 마스카라, 블러셔, 립스틱까지 똑같이 발라주시고 별도의 가운은 치마 가운을 입지 않기 때문에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입장을 하셔서 누우실 때 위에 티셔츠를 벗고 누우시면 됩니다. 볼에 화장품을 덜어서 사용해야 하나요? 이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번 쓰는 화장품은 유리볼에 덜어서 사용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유리볼의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많이 가져갈수록 좋겠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덜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유리볼이 부족한 경우에는 중간중간 닦아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스폰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한 줄에 하나의 온장고를 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퍼백에 본인의 비번호를 매직으로 적어서 필요한 만큼을 넣으시는데 6개까지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6개를 온스포로 준비해 가라고 하고요. 냉스포의 경우에는 따로 별도의 지퍼백에
3개를 준비해서 가져간 후에 내 외건에 준비를 해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온장고 위에는 집게가 있기 때문에 온장고에서 온스포를 꺼내실 때는 집게를 사용해서 꺼내시고 개인의 집게를 가져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일과제에 손을 이용한 관리 시 관리 부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데콜테까지예요.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겨드랑이와 가슴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너무 노출이 되지 않게 하시고요. 겨드랑이 같은 경우도 매뉴얼 테크닉을 하면서 매뉴얼 테크닉의 제품이 겨드랑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손을 가슴 쪽으로 뻗는다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유분기가 남지 않도록 마지막에 감독관이 체크하는 부위가 겨드랑이, 가슴 골 사이, 목 뒤, 어깨 뒤 이런 데를 잘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에 매뉴얼 테크닉 크림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잘 닦아주셔야 되고 남지 않도록 하려면 범위가 거기까지 손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여기까지는 공개 문제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셨던 부분을 답변을 해준 부분을 제가 그냥 한 번 더 짚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재료 관련해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질문했던 부분을 Q&A로 이렇게 올려진 걸 제가 한번 또 봐드릴게요. 위생복, 관리사 가운과 실내화 마스크는 어느 것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자, 우리 위생복은 흰색 반팔이에요. 그리고 안에 입는 티도 흰색 티. 근데 그 흰색 티가 반팔 가운 밖으로 넘어오지 않는,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는 흰 티를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흰 바지. 그리고 흰색 양말 이렇게 모든 복식은 흰색으로 준비를 합니다. 실내화는 앞과 뒤가 트이지 않는 바깥에서 신는 신발은 안 되고요. 안에서 신는 실내화를 기준으로 준비를 해 가셔야 되고요. 마스크는 흰색 준비하시면 되겠죠. 즉 복장은 외부에서 봤을 때 머리카락에 있는 액세서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흰색으로 통일시켜 주시는 게 깔끔해 보이고 준비가 잘 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타올은 대타올 2개, 중타올 1, 그리고 소타올은 필요량만큼 준비를 해 가시는데 좀 전에 제가 스포로 온스포 6장, 냉스포 3장을 준비한다고 했죠. 그러면 총 9장이 필요해요. 근데 그 외에도 목베개나 마른 타올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분으로 5개 정도는 챙겨가도록 할 겁니다. 모델용 가운은 가급적 무늬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핑크색 치마 가운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핑크색 겉가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져가시면 되고 너무 무늬가 많거나 화려한 거는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성 모델용 옷은 상의는 흰색, 하의는 베이지나 남색의 반바지를 준비를 하셔서 누우실 때는 위에 흰색 티셔츠를 벗고 누우시면 되겠습니다. 모델용 슬리퍼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고요. 알코올 및 분무기는 그냥 공병에 담아 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알코올로 표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프레이나 이런 데 그냥 덜어오시지 말고 반드시 알코올이라고 에탄올이라고 하는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제품을 구매하셔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관은 시험장에 구비되어 있으니까 쓰시면 되고 볼과 해면볼은 어떤 사이즈를 준비하면 됩니까? 저는 이제 볼 같은 경우는 유리볼 소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고요. 해면볼은 이렇게 바가지처럼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거기에 물을 담아서 해면을 놓고 수분을 조절해서 쓰시는 건데 저는 이걸 볼을 가져가지 않고 해면 바구니는 그냥 따로 가져가고요. 해면에 물을 어느 정도 필요량만큼 적셔서 가기 때문에 저는 해면볼은 따로 가져가지는 않는데 이거 가지고도 해면볼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해면볼은 안 썼기 때문에 감점 요인이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일단 저는 그 부피도 너무 많이 차지하고 그 물에 담궈져 있는 해면을 썼을 때 나중에 물이 뿌얘지고 이런 게 조금 비위생적으로 보여서 그냥 따로 해면 바구니로 대체해서 가지고 갑니다.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니까요. 꼭 제 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배운 그대로 하시되 보이는 과정이
최대한 청결하게 보일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팩시 거즈와 아이패드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팩이나 딥클렌징을 할 때 우리가 입술을 덮는 용도로 거즈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패드도 팩이나 딥클렌징 시 눈을 덮는 용도로. 그리고 딥클렌징용 화장품 4가지는 우리가 고마지나 스크럽은 준비가 딱 이렇게 크림 형태로 되어 있을 거고요. 아하의 경우에는 액체 형태로 되어 있고 효소의 경우에는 가루 형태로 되어 있어서 물에 희석을 해서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제품 효소와 아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쭉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있는 건 넘어가고요. 화장품은 어떤 형태로 갖고 와야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용기에 덜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안 되고요. 뭐 제품이 섞이거나 뭐 브랜드마다 섞이거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지만 빈 용기에 들어오는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품이 너무 조금 남은 건 안 되고요. 그래도 60에서 한 70% 정도는 남아있는 걸로 가지고 오셔야지 작업을 할 때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장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거는 다 그냥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머리 고정용품이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꼭 블랙이 아니더라도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왕이면 깔끔하게 검은색 계열로 맞춰서 준비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말은 테두리까지는 허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색 테두리. 그러니까 흰 양말인데 유색 테두리로 둘러져 있는 거는 허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신발의 경우에도 신발에 테두리가 있는 거는 가능하다. 흰색 신발인데 테두리, 유색 테두리는 허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변경사항뿐만이 아니고 과제 수행과 재료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했던 부분을 답변해준 올려진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도록 하고 2022년도 상시 시험이 바뀐다라고 해서 많은 게 바뀐 게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대로 준비를 하시되 올해 시험을 보실 수 있다면 그동안 했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 2022년으로 넘어가야 될 경우에는 바뀐 부분만 다시 한번 숙지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